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컬 뉴스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정리, 공략 종목들 포인트 체크하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블을 해야 될 것도 있고요. 오늘부터 플러스 시그널이 나온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잘 체크하면서도 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또 임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어때요? 다시 또 보유자의 영역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어제 제가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진 않았네요.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면 그런 것들이죠. 어제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기관이 상당히 크게 매수를 했고요. 또 반대로 그 코덱스 선물 인버스 2X짜리가 있어요. 2배짜리. 이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도를 쳤습니다. 또 기관 같은 경우가 코덱스 인버스 같은 경우로 매도를 쳤고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수급 하락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충분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 아마 그 내용들을 이미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빨리빨리 체크도 하면서 팔로우업 할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투자할 수 있는 내용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우리가 꾸준히 어떻게 돼요? 모니터링 하면서 공략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뭐 트렌드적으로 확 변화가 올 거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윈도우 드레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 그 부분만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 지금부터 되게 다시 시그널 플레이를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같이 종목별로 한번 대표 종목들 위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면 당연히 좋아요, 구독 플러스 이런 거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LS 일렉트릭, 그래요. 전력 설비 부분에서 LS 일렉트릭을 계속해서 분할 매수 해주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222동 평균 하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쫄지 말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부분이 하방에서 매수를 하셨겠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완전히 캐스천 마크가 되는 거겠죠. 제가 오늘 시그널 좋아서 자꾸 올라왔는데, 하루에 이렇게 치고 올라오면 이제부터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저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단은 플러스 시그널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올라오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선까지는 보자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17만원 조금 아랫단인데요. 그 수준까지는 충분히 또 단기적으로 일단 볼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이 상태인데 뭐 우리가 던지겠습니까? 당연히 홀드 개념으로 보고 일단은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가면서 시그널을 보면서 가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중간중간에 좀 캐스천 또 해주시면 저도 일을 하다 보면 제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녹화하거나 아니면 또 개인적인 일을 볼 때가 있을 테니까 한 번씩 또 체크해 주시면 저도 같이 의논해 가면서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9입니다. 자, 일진전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LS 일렉하고 일진전기를 포트폴리오로 담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요거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었는데, 이 녀석은 오늘 크게 치고 올라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매수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나 또 모레 이런 식으로 해서 스타트를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위로 다 치고 올라가면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그때는 뭐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평선 부분 다 크로스 올라가게 되면 이게 높게 올라가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커버링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가 아니고요. 기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더더욱이나 더 그렇게 보시면서 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유한 종목들이 지금 사모펀드나 기관 이런 쪽에서 매수를 한다라면 추세적 상승일 리는 없다라는 것들이 제 결론입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우리가 스타일은 그렇게 생각해 놓고 나서요.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땡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절 관리해 나가면서 플레이를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지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지금 계속 매수 모니터링 하고 있었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만 1,000원 초반대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들 슬슬 매수해주고, 저라면 오늘은 매수 안 합니다. 내일 뭐 모레 이렇게 가면서 갈 거고요. 오늘이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눈치껏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갈 때 매수하시는 쪽으로, 이게 돼지꼬리 달리듯이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끌고 내려와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요거 한두 번 이야기 드린 게 아니잖아요. 기본 틀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컨트롤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시그널이 들어왔다는 거는 간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이런 시그널들은 무시하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게 들어왔잖아요. 이건 좋은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내일 뭐 작게 치고 이렇게 되면 조금 초병 보내면서 담아갈 수 있겠고요. 그 점은 좀 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간에 거래해서 플러스라고 해서 너무 주경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기왕이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시간에서 플러스가라고 그러면 이미 LS 렉은 들고 있으니까 거기다 더 담고 싶으면 더 담아버려야 되는 것들이지 처음 나가는 것들 중에서 주경 매수할 이유는 없겠다. 그래서 저 구간에서 저는 바로 치고 가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여기도 크게 치고 올라왔죠. 그 다음 다음날 음봉 이럴 때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어때요? 여기, 그죠? 여기도 다음날 빌빌하죠? 그래서 아래 꼬리 이렇게 달고 들어오는 그런 때 매수를 조금 20%씩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걸 이해 못 하신다라고 하면 공부를 좀 더 하시면서 천천히 가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가캔바이오 제가 셀트리온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일단 어떻게 된다고요? 기본 홀드입니다. 제가 이미 그 익절 라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얼마? 18만 2천원.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홀드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셀트리온 리가캔바이오 요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플러스가 나오는 관계로 제가 느낌이 왔어요. 이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어쨌든 오늘 좋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일단 드립을 해서 잘 가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익률이 진짜로 오리지널 수익률이에요. 딱 7% 정도 플러스 구간으로 생각하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모니터링 해드릴 테니까요. 뭐 매일같이 제가 리뷰를 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우리가 23,000원, 그죠? 여러분들 스타트 가격이고요. 잘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거는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스타트를 어쨌든, 걸긴 걸었습니다. 얼마까지 또 상승을 해줄지 또 기대해 볼 만하고, 일단 환절기고, 빨리 독감 돌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사 같은 경우 원래 4분기 그죠? 3분기 말부터 4분기가 해마다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은 제가 우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쨌든 이 구간에서 여러분도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이 23,000원, 높아야 한 23,500원 뭐 이 정도 구간에 평균간이 조절되어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올것인 상승한 분이 대부분 수익이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SK바이오팜, 요건 지금 요 부분이 수익이죠. 근데 지금 최근 3일 동안 오르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고 공방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건 여기가 고비예요. 위로 터지냐 아래로 터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비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아직까지는 깨끗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저는 상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61위편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수주 내용도 최근에 있었고요. 어쨌든 엑스코플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상방으로 보는 게 맞겠죠. 전체적으로 만약에 매크로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현재 내일 시그널을 확실히 봐야 됩니다. 오늘 시그널 자체도 좀 불안불안했지만 어쨌든 시장이 좋다 보니까 위로 끌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홀드로 보긴 하는데 내일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 시간의 거래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1%뭐 이런 수치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5시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5%든 4%든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내고 다른 걸로 또 가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땐 바이넥스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넥스도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종목들을 제가 다 체크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거고 일단 CDMO 생물보험법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돌긴 돌 거예요. SK바이오팜하고 관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이넥스는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SK바이오팜이 좀 빌빌하다라고 생각하면 새로운 도전 또 바이넥스 쪽으로 이야기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거기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뭐 스몰캡이니까 그쪽 성향이 좀 맞는다 생각하시면 최근에 본 수주 내용도 공시가 잘 나왔습니다. 좋은 공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일날은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결국은 지금 같은 경우 수급 따라서 돈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면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파이어밤 지금은 시그널 플레이 할 때다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십시오.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꼭 체크하시고 배드 시그널 나올 땐 반드시 다른 종목으로 옮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성적으로 수치만 보고 가도록 하는 것으로 하죠. 실리콘2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죠. 꾸준히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어제도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 평단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 시그널 일단 좋으니까 수급 현황도 좋으니까 또 오늘 수출 잘 된다고 또 내용이 나오면서 딱 오늘 많은 또 그 수급이 쏠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21 이동평균 윗단으로만 가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 충분히 만들어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보유자 영역이니까 주격 매수는 금지, 여태까지 매수한 걸로 수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입니까? 예, 그렇죠. 저도 뭐 제가 매수한 전체 물량은 제가 종목 풀 매수한 것도 아니고 전체 물량의 한 40% 정도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종목 비중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뭐 누가 추격 매수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올라가는 거 수익 내면 되는 것들이니까. 요즘 장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풀베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50% 이상은 대부분 공략을 가지를 않고 있다는 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죠. 하방을 열어두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오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니터링을 하자라고 했는데 자 오늘 이 시그널을 보시면 상방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걸쳐 있잖아요. 윗단으로 치고 올라오는 시그널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참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우 하지 않고 하방으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윗방으로 치잖아요. 그럼 버리겠습니다. 이 종목 거래 안 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가도록 할 거예요. 제가 보는 과정에서 여기서 반전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 수급이 좋아서 그런 것들이고 적어도 저는 이 라인은 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2,000원 정도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절대 시그널이 좋아도 저는 어떤다 트레이딩 들어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업의 가이던스나 실적 뭐 앞으로 뭐 포워드 이런 것들이 나쁘냐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뉴스로 올라간 부분은 전 털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굳이 털어낼 거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글쎄요 35,000원 뭐 이 정도 구간에서 위로 4만원 때린다가 수익성이 많냐? 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이 좋을 때는 저런 자리가 상당히 괜찮은 자리이긴 합니다. 자, 그러나 그렇고요. 자, S&T 다이내믹스 제가 뭘 보여드렸습니까? 제가 슈퍼으로 일요일날 영상 아니겠어요? S&T 다이내믹스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매수하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급락할 때 처음부터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거 바로 오른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거 이거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까지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홀드하고 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상황 보고 가시면 좋겠는데 내일 아마 아랫방으로 이게 걸친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땐 그죠? 단기적으로 좀 다시 눌린다 해서 221 라인, 그 라인에서 이렇게 2만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공략해 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작은 종목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좋겠어요. 800원 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렇죠? 어쨌든 하방은 경직된 건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놀려 들어올 거니까 너무 놓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S&T 다이내믹스 K9, K2 엔진 미션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요거 4분기부터 들어가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집트 향은 당연히 뭐 하고요? 국산 미션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엔진도 그렇고요. 독일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생각하고 최근에 또 방송 관련돼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폴란드가 155mm 그 포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풍산 같은 데는 좋지 않죠. 우리나라가 아마 155mm 포탄 최대 생산국이면 틀림없는데 이제부터는 아마
그런 소식 때문에 풍산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돼서 제가 조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그널이 명확하진 않아가지고요. 하루 이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사 놓치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일단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제자리 가지 않았고요. 제가 원하는 자리가 와야지 공략을 하는 게 맞죠. 그 종목 공략할 건 상당히 많잖아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급하게 뭐 덤빌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항공 제가 이것도 쇼폼으로다가 일요일날 올려드린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여러분 하방으로 크게 내려다 첫방이잖아요. 여기서 들어갑니까? 보통 이런데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아래로 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로 터지든 옆으로 기든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지만 정상적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 터지면요. 아씨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버려버립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 같으세요? 아주 밑으로 하방이 그러니까 넓냐? 그게 아니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2,600원을 밑으로도 내려갈 만한 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꼬리 세트 터지고 이렇게 쭉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엔 저는 긍정적으로 어때요? 바이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왜요? 앞으로 실적 가이던스 포워드 다 좋으니까요. 그리고 충분히 하락을 했거든. 여기 대비해서. 그죠? 이게 3,200원하고요. 2,600원하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말입니다. 충분히 뭡니까? 수익성이 나와요. 그리고 내려올 때도 1단계, 단계, 2단계 들어왔으니까 다음번 하방은 깊지 않다라고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보게 된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지금 221 종목이 하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방에서 처음 들어온 시그널 양봉이니까 저기서 이제 양봉이 양전환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하나를 더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며칠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눈치껏 하고요. 만약에 이걸 갖다 매수하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방으로다 이 아래쪽으로다가 평단 조절할 생각을 가지시고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종목 리뷰인데요. HK노엔 같은 경우 여러분 요거 지금 매수해놓고 아주 사실은 하루하루가 쫄깃쫄깃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3,800원, 38,000원이요. 참, 38,000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평단이 되어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제자리 걸음 걷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내용만 좋고 수급이 좋게 돌면 얘는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가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거는 계속해서 저는 하방이 넓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계속해서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40% 정도가 제 보유 비중입니다. 종목 보유 비중. 그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다려보죠. 그래서 어쨌든 올라갈 때도 한 번에 쭉 올라가지는 않을 거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말이나 또 글쎄요. 1월 초에 결과물이 나오겠죠. 임상 상승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뭐 소송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않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건 그쪽 관련돼서 미국의 FDA 승인 3상 결과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 진출 나가는 것이 지금 주가 상승의 가장 포인트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이야기하면서 제가 HLB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더 참아볼게요. 그죠? 우리 양봉 들어왔을 거예요. 분명히 안 봐도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바로 사야 매수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사실 위로 치면 또 보면서 상황 봐서 대응을 해 나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시그널에서는 절대 바로 성급한 마음에 손가락을 놀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구간 65,000원인데 거기 설사 안 온다 하더라도 지금 72,000원 정도 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좀 마음에 안 든다. 7만원 언더 쪽이 저는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기다려보는 쪽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했던 종목들이 다 지금 오늘 상황에서 상당히 긍정적이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포인트를 좀 잡아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저 여러분들도 나름 것도 여러분이 가진 종목들을 잘 정리해서 드리블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어맨이었습니다.